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사회적 가치 트렌드 뉴스 닥터 SB의 나석권입니다. 이제는 완연한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바깥 나들이 하기에도 참 좋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ESG 업계에도 따뜻한 햇살 같은 소식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오유림입니다. 저는 집을 나서기 전에 미세먼지 농도를 꼭 확인하고 나가는데요. 나쁨이나 매우 나쁨인 날에는 나가지 말까 고민을 하곤 합니다. 엄청 큰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지구에 미세먼지를 싹 걸러줬으면 좋겠다는 상상을 한 적도 있죠. 그런데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계가 아니더라도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악사야자와 퀸즐랜드 대학의 안드레아 라 나우스가 발표한 연구에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게 된 것이죠.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은 2008년부터 중국 수도의 대기오염 수준을 모니터링한 후 트위터로 오염 수치를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제곱미터당 미세먼지 농도 수준이 2에서 4mg 감소했고 이는 조기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가치는 1억 2,700만 달러에 상응한다고 밝혔죠. 연구진들은 이러한 정보 제공이 지역 당국에게 환경 정책 변화를 강요하는 암묵적인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은 미국 정부가 수치 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어 개개인의 행동 변화까지 이끌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지금껏 이러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던 저소국 국가는 효율적인 비용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넛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작은 힌트나 격려만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지요. 가끔은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서 행동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넛지가 자발적인 행동을 이끌어서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S에 대한 소식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박혜수입니다. 최근 글로벌 소식을 들어보면 미국에서 여성들이 기업의 성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이나 금융과 같은 높은 임금의 산업에서는 아직도 남성 지배적인 성불평등 개선이 미미하고 정보 주도하에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글로벌 컨설팅 회사 웰리스 타워스 왓슨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 부문에서 여성 직원이 많은 펀드 그룹이 남성 지배적인 그룹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낸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성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WTW 매니저 크리스 레드몬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팀이 더 유연하고 적응 능력이 빠르며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여성 승진은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승진한 여성으로서는 같은 회사에서 계속 승진하는 것보다는 이직하면서 경력을 발전시키는 편이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않고 떠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WTW는 강력한 육아휴직 정책과 같은 다양성 목표에 대한 진전이 없다면 자산운용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기도 하였죠. 이에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에서는 미국 가족휴가법을 실행하는 등 여성 직원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 여성들의 진정한 평등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변화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진 기회와 경력 발전에 제약을 받는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과 정책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G에 대한 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가치 연구원의 김현정입니다.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통계조사를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미 많이 늦어진 만큼 빠르게 기초자료가 만들어져서 장애인 고용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고용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좀 더 노력해서 개선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ESG가 확산되면서 많은 대기업이 장애인들을 상당수 고용하고 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포용성은 여전히 지속가능 경영 의제에서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4년 전 다보스에서 장애인 인권운동가 캐롤라인 케이시가 장애인 포용을 위해 밸류어블 500을 발족시켰고 현재 애플, 악사, 앵글로 아메리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에 CEO 500명이 가입해 있는데요. 500개의 멤버사 중에서 22%만이 장애인 포용에 대한 노력을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용이 거의 들지도 않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 텍스트를 도입한 멤버사는 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죠. 이는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자들이 장애인 동료와는 거의 소통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영국 엑시터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소기업보다 포용성 정책 지원이 호러벌한데도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수준은 소기업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은데요.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증적인 정책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이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실제 행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는 미루지 말고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행동으로 옮겨가야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는 최선의 무기는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성,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지배구조 측면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평등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그 기업이 가지는 최선의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트렌드와 양질의 인사이트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